다음 주 월요일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윤동주 시인 등 무려 156명의 독립운동가가 그동안 우리나라에 호적이 없었다는 사실, 무호적 상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보훈처는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이분들에게 드디어 본적을 부여했습니다. 네, 오늘은 박민식 보훈처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일 모레입니다. 77주년 광복절이고요. 이 광복절을 맞아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뭐 한마디로 슈퍼 위크다. 네.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추모의벽 행사를 마치고 귀국을 한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우리 무호적 독립지사들 가족관계부를 창설했고, 또 어제는 광복군 17이 또 국립묘지에 이제 안장하는 그또 숭고한 그걸 했고, 또 내일 모레 또 77주년 광복절이라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정말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그 인류 보훈을 좀 만들어 보자. 네. 아주 보람된 그렇게 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계시는데 보니까 이 독립유공자 156명의 호적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사이에는 호적이 없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뭐 호적 또 뭐 가족 또 국적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공적인 인증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나라를 빼앗겨서 어떤 많은 독립지사들은 일제에 호적 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를 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 당시에 나라 빼앗기니까 뭐 여러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기가 어려웠던 분들 네. 많이 계셨는데, 이번에 우선적으로 156분 그 후손이 없는 분들의 그런 그 가족 관계부를 우리 정부가 직권으로 창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의 그 본적지는 주소지는 독립기념관. 그래서 결의의 집을 해서 이제 다른 누구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했던 윤동주 또 송몽규 지사 이런 분들 뭐 우리나라 사람이다. 지금 사실 중국의 바이두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윤동주 시인을 뭐 조선족 중국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각에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동주 시인 아시다시피 일제에 항거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사실은 순국한 분이지 않습니까? 살아서는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윤동주 시인을 빼앗겼고, 또 죽어서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뭐 중국에 의해서 또 빼앗길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후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책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우리 정부의 조치로 말미암아서 그런 논쟁은 아예 쐐기를 박는 그런 저는 뭐 쾌거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발급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금도 뭐 우선 한 150여 분 그 또 후손이 있지만 예. 그 후손 이제 또 그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 또 후손이 없는 분은 또 없는 분대로 국가보훈처에서 발걷어붙이고 나서서 단 한 분의 우리 독립지사도 네.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체계적으로 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 그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해외에 그 쉽게 말해서 묘역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공적 장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시킬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단 한 분의 그런 유해라도 우리 고국의 땅으로 모셔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서울 수유리, 즉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한국 광복군 합동묘소가 있었는데 이분들을 국립묘지로 이장을 한다. 왜 이장을 하고 어떤 분들이 이장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임시정부에도 정규군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광복군입니다. 근데 어제 그 하셨던 17인 광복군 열사 선열 17인은 다 나이가 한 20살, 뭐 20몇 살 젊은 나이에 일제에 정말 그 불태전의 각오로 싸운 분들이죠. 네. 근데 아쉽게도 광복을 불과 한 2, 3년 앞두고 뭐
총살당한 분도 계시고 어떤 순국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동안에 제대로 우리가 좀 모시려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립묘지에 안치를 했어야 되는데 네. 77년 동안 사실 그런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직접 그 우리 영현을 들고 그런 국립묘지로 이제 그 모시는 그런 했고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대전 현충원으로 보내는 그런 영송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묘소 개장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한 사람으로서 20대의 젊은이가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정말 그 싸우다가 돌아가셨다. 한 개인의 인생을 봐도 얼마나 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셔서도 제대로 그 묻히지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수유리에 물론 계셨습니다마는 네. 그동안 77년 동안 제대로 우리가 못 모셨다. 그래서 이번에 국립묘지에 안장시키는 것은 이 독립지사들이 죽어서도 돌아가셔서도 대한민국의 별이다. 대한민국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을 우리 국민들이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이었죠. 이제 미국 워싱턴을 다녀오셨는데 그 당시 가서 이제 추모의 벽이라는 것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어떤 곳이고 그곳의 분위기는 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뭐 여행 미국에 많이 가면은 네. 그 이제 워싱턴 D.C.를 가면은 그 내셔널 몰이라고 하죠. 네. 미국 국회의사당이 있고 중간에 워싱턴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링컨 센터가 있는데 그 사이에 6.25 참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 그 미국 넓은 땅 중에서도 가장 중심의 상징적인 장소예요. 네. 거기에 우리 6.25 참전 기념공원이 있고 거기에 추모의 벽에 대한민국 출신 카츄샤 7,000명, 또 미군 34,000명 이름이 같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미국 역사상 외국인을 그렇게 그 워싱턴 D.C. 중심지에 이름을 7,000명이나 새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한미 동맹의 어떤 상징으로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뭐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도 참 미국 그 보훈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느끼고 또 좀 배워야 할 점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정 중에 보면 알링턴 국립묘지도 방문을 하셨는데 폭우 속에서 참배하는 사진이 여러 번 보도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아니 그것은 뭐 보통 정치인들이나 또 이렇게 미국 방문하면은 당연히 이제 알링턴 국립묘지를 가는데 당시에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만약에 저런 일을 하게 되면은 에이 괜히 이제 정치인이니까 비 맞고 하면 누가 쇼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연히 비를 맞고 눈을 맞고 헌화하고 또 추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해서 저런 것도 좀 우리는 벤치마킹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이번에 미국 다녀오면서 앞선 좀 보훈에 대해서 많이 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보훈처 어떤 방향,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런 문화를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자연스럽게 좀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은 것이 제가 단 하루를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일하더라도 조금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식 보훈처장과 함께 관련 얘기들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